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꽃 또는 봄나물, 춘곤증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봄의 싱그러운 연인들, 그리고 새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 즉 결혼이 떠오르는데요.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연을 맺는 배우자를 찾는 과정은 그닥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피플에서 만날 분은 바로 그동안의 결혼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 서시는 분인데요. 어떤 이야기일지 또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이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화이지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가장 적임자를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듀오의 박수경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정보업체 듀오 대표이사 박수경입니다. 예, 오늘 정말 뵈니까 역시 청춘 남녀 또는 결혼에 있어서 인생의 중대한 이 부분을 한 꼭지를 맺어주시는 분답게 정말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혼은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젊은 청춘들을 어떻게 맺어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좀 더 이런 결혼을 통해서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상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러신 듯해요. 실제로 저희 때 뭐 보통 흔히 결혼하면 뭐 부모님들이 아름아름으로 또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뭐 정말 또 그런 약간 허황하기도 한 그런 과장된 정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칭찬의 일색인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 사실은 비일비재했었지요. 그렇죠.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도 잘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셨겠지만 간혹 그분에게 어찌 보면 속았다, 앞불싸 그런 경우들도 아마 왕왕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남과 여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정식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런 결혼정보 업체가 이제 생겨나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 정도. 벌써 20여 예, 년이군요.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컴퓨터의 보급이라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네.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수첩에 몇 자 적고 다녔던 정보가 네. 이제 방대해지고 이거를 다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사업도 이제 생겨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변에서 잘 아는 분이 소개했다고 해도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많았고, 또 그분들도 그걸 다 알지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또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대부분 다 결혼 후에 하는 얘기가 속았다, 속아서 결혼했다, 뭐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특히 이제 한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극심한 그 마담뚜들이 네. 이렇게 막 그 부추기면서 잘못된 결혼들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시대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정보들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네. 데이터화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에 신뢰감 있게 좀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렇게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서로 소개를 해주면 좁은 시장 안에서 한두 사람 보는 것보다 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네. 좀 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비즈니스화 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는 정말
결혼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그렇죠. 적극적인 네. 생각과 맞물려서 굉장히 이 생각해본 신거에 비해서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음. 네. 오늘 우리 이런 박수경 대표님을 음. 모시고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박수경 대표님의 살아온 인생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생각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박수경 대표님의 내 인생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역시 결혼이라는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답게 단체 미팅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키워드로 꼽아주셨네요. 네. 사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말 뭐 남녀 간의 만남을 단체로 하는 단체 미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또 네. 그것을 잘 주선하는 친구가 그 학과에서 제일 지금 인기녀, 인기남이었었는데요.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도 단체 미팅이 내 인생의 키워드이신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주선을 잘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단체 미팅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셨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온 인생에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대표직 이런 거를 좀 나서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이제 남녀 종합대학이지만 과가 여자들이 많은 생활과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입학하자마자부터 저희 과에는 이제 단체 미팅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단체 미팅들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철없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한창 이제 주가가 높을 때는 네네. 튕기죠. 잘 안 하려고 하고 단체 미팅을.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3, 4학년이 돼가면서 이제 졸업반이 돼가면 다급해지고 네. 단체 미팅들을 어디선가 좀 해줬으면. 주선에 왔으면 하는데 제가 마침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과 대표였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등 떠밀려서 여기저기 남학생들 많은 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단체 미팅을 좀 주선을 하게 됐었고 네. 그때 마침 이제 그때 또 저희 이제 대학원에 있던 어떤 남자들 과에서 주선이 들어와서 같이 열심히 단체 미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친구들은 성공을 못했고 저만 거기서 주선자끼리 해서 저희 신랑을 만나게 됐고 그 단체 미팅에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났더니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그 다음에 AS로 너는 계속해서 주선을 해야 된다. 너만 그렇게 잘 되면 안 된다 해서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 미팅들을 제가 주선을 했고 저의 덕분에 결혼한 커플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럼 그때는 정말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친구들과의 그렇죠. 우정을 쌓는 의미에서 네. 맡으셨던 네. 과대표로서의 단체 미팅 주선자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업에 이미 이런 사업의 소질을 보이셨던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맡았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너한테 제일 딱 맞는 너무 일을 하고 어울려요. 있다. 너는 학교 때부터 그랬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왜 미팅 또는 소개팅 또는 연애 이런 것을 흔히 청춘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단체 미팅을 주선하면서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자도 만났고 또 그에 대한 AS 차원에서 많은 친구분들에게 네. 어찌 보면 3명만 결혼을 성공시켜도 천국의 자리를 맡아놨다. 뭐 그런 속설에 의한다면 정말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맡아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도 살짝 드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정말 어찌 보면 이런 결혼을 주제로 하는 사업을 하실 분은 아니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의 그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원래 꿈은 대학 교수였고요. 네. 대학 교수를 꿈꾸게 됐던 이유가 처음 대학교를 입학하고 네. 교정을 걷는데 그 젊은 풋풋한 대학생들이 너무 좋았고 네. 교수님들을 봤더니 항상 젊은 친구들하고 살아서 그런지 나이도 안 들어 보이시고 네. 항상 젊은 사람들과 사는 이 직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네네. 나도 어떻게든 대학 교수가 꼭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네. 대학원 뭐 석박사 과정까지를 다 저 말 그대로 하게 되었죠. 교수님이 되시기 네.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대표자가 되신 것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셨을까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자 했었을 때는 다행히 저희 과에서 굉장히 강의 요청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5살 때 석사 학위를 받자마자부터 강단에 섰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셨군요. 강의를 하러 가보면
복학생 그 남학생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러셨겠어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면서 가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연히 이제 대학교의 정규 교사 그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과에 젊은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 티오가 나오지를 않았고 네. 마침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가 이제 IMF 시절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셨군요. 강의는 많은데 정규 교수 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죠. 예전에 태평양 그 장학재단의 연구 네.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혹시 저희한테 와서 아예 일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인턴이라기보다는 외부 네. 프로젝트 연구원으로서의 인데 이제 정식 연구를 그냥 하셨는데. 직원으로 아예 그냥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태평양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그런 박사를 뽑을 생각은 없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좀 내부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그 오너분, CEO분의 이제 생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 교수님은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죠. 이제 빨리 자리를 잡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잠깐 가서 한 네. 1, 2년 거기에 있다가 보면 또 자리가 나지 않겠니?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도 뭐 관심도 있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하던 마케팅이나 이런 소비자학이 네. 실제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고 처음에 입사할 때도 조건이 저는 강의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로 돌아갈 사람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저는 강의하러 갈 시간을 주셔야 한다라고 해서 조건을 달고 굉장히 직원으로. 당찬 뭘 몰랐던 신입 거죠. 사원이셨어요. 그 당시 아주 그 아모레에서는 파격적으로 특채 여성 과장이었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몰랐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제 딜을 하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거기 인사과장의 표정이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황당해하는?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는 여기서 일을 할 생각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조건으로 들어를 갔는데 네. 제가 1년 만에 생각을 바꿨어요. 바꾸셨다면 이제는 학교는 아니다. 어. 학교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1, 2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기업에서는 한 달이면 이게 낡은 게 되더라. 그렇게 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를 정말 전투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현장에서는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면서 학교보다는 나는 이 현장에서 실제 마케터로서 성공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뒤늦게 기업에 들어왔지만 이왕 들어왔으니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한번 네. 가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꿈이 컸던 게 아까 제가 여성 특채 과장 얘기도 했지만 네. 그 당시는 여자가 한 입사해서 10년 차 돼서 과장이 되면 다 그만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네, 그랬던 시절도 있고 시절이어서 지금도 사실은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온 여자가 뭐 아주 그 무슨 이규제큐티브한 자리까지 가보겠다라는 꿈을 꾸는지 그게 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뭘 몰라서 욕감했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때가 막 그런 자리들까지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1세대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꿈을 꾸면서 강의는 이제 뭐 정말 특별한 특강 아니면 이제 다 끊고 교수는 그만두기로 하고 네. 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역시 현장에서 몸담아 보면서 인생의 진로를 수정한 그런 경우시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된 진로, 정말 대학 교수를 마음에 품고 대학 4년 내내 생활하셨을 거고 또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하셨을 텐데 그 1년의 현장에서의 시간이 지금의 진로를 바꾼 것에 대해서 후회나 또는 미련은 없으실까요? 절대 제가 교수를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교수는 그냥 언제든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뭘 모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고 나중에 대학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저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기업에서의 시간은 그때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후회는 안 했고 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저희 신랑은 교수가 꿈이 아니었는데 네네. 저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부하다가 이분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또 교수를 해요. 그리고는 지금 본인은 굉장히 그 교수의 생활을 즐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꿈대로 가도 좋지만 네. 또 그 중간중간 꿈들을 수정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동감하는데 왜 미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를 읽다 보면 자신이 가고자 했었으나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 동경과 잠시 어떤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요. 근데 하지만 저는 때로는 본인이 생각했었던 길이 아닌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이 큰 장이 열어주는 새로운 길이 훨씬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좋았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박수경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 역시 박수경 대표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 길도 저에겐 참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박수경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사는 또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회사는 아니시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 그와 연속선상에 있는 회사 또한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의 이 또 결혼을 주제로 하는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고 또 지금의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게 저도 참 신기한 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거는 이런 가족학, 결혼, 그리고 소비자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과목 중에 결혼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결혼 경제학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거시경제에서 일종으로 파생돼서 나온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네. 인생의 결혼, 출산, 이혼 이런 것들도 그 경제학적인 어떤 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함수에 대입해가지고 최적의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인데 그걸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르칠 때만 해도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뭐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닌 시대에 굉장히 생소했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자료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결혼정보회사가 살짝 소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툴이 그 결혼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었던 거라.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가르치기는 했었지만 아모레에서 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이전 CEO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새로 이제 CEO 자리가 났는데 네. 어떤 사람을 데려올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고 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옮겨와서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그 아모레에서 열심히 재미나게 마케팅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로 와야 되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연하게 제 서재에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노트 중에 사실 제가 대학 교수를 포기하면서 강의 노트를 다 버렸는데 네. 안 버린 한두 파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일이 제가 그 결혼경제학이라는 과목의 파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필연의 이건 인연이네요.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다가 한 번씩 제가 혹시 이런 오퍼가 왔는데 어떨까 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너한테 딱이다. 너 예전에 그랬었어 하면서 저도 잊었던 기억들을 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 예전에 누구를 주선해주지 않았니? 뭐 어떤 단체 미팅을 네가 주선하지 않았니? 너는 참 그런 거에 소질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한번 새로운 걸 또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전공했던 것 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아까 제가 기업에 가면서 처음에 꿈꿨던 최고 경영자라는 네. 자리에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라 그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이 길로 한번 다시 틀었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 예전에는 사실 주례사에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네. 백년해로 하십시오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즉 100년 동안 해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 많은 분들이 한 분과의 결혼에서 그분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예전에 비해서 요새의 결혼은 어떤 방향이나 또는 어떤 면에서 많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참 결혼들을 안 하시죠. 그리고 늦게 결혼율이 하시죠.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혼인율, 그리고 이제 워낙 인구 수도 원래 이렇게 감소 추세라 그럴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성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가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늦어진 건데, 네. 그와 함께 또 결혼을 적게 하면서 또 이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한 30만 건이 결혼을 하고 네. 10만 건 이상, 11만 건 정도는 이혼을 하고, 변호사님도 통계를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네. 결혼 그렇죠. 비율이 한 3분의 3분의 1은 1은 이제 3분의 1 이혼을 정도까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한 번 결혼하고 실패하면 아우 다시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될 텐데, 요즘은 정말 인생이 너무 길어졌고, 네. 그리고 한 번 실패를 하신 분들은 또 다른 극복 방법은 성공한 재혼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시구나. 상대적으로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치유받는 거. 그리고 한 번 잘못한 거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니까 이제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재혼 시장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또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별도 있으신데, 네. 예전에 비해서 사별이라고 해서 또 혼자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남은 여생이 기니까 또 다른 분을 만나서 이제 100년 해로를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욕심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는 분들의 재혼도 굉장히 좀 빈번해졌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도 초혼의 증가율의 거의 한 서너 배 되게 재혼 회원들의 증가율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적극적으로, 대한 정보도 얻으려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 알고 싶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군요. 저희 결혼정보 업체 시스템을 재혼이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초혼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도 있는데 비해서 재혼이신 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따질 거 다 따지고 알아볼 거 다 알아보는데, 실제 내가 재혼한 상황에서 주변에다 대놓고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는데 네.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그런 것들을 다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결혼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고, 참 결혼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가슴 뛰는 로망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많은 젊은 세대,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결혼율이 매우 떨어져 있는 이것은 소위 결혼의 정년기라 할 수 있는 한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이르시는 그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누구나 해야 되고 할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즉 그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와 못 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런 어떤 솔로에서의 자유로움, 뭔가 이렇게 예전같이 이렇게 남을 위한다는 것보다 내가 소중하니까 나 혼자의 삶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가치롭게 생각하면서 결혼은 잘 안 하려고 하거나 늦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사실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인 거죠. 네.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택 문제가 네.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옛날같이 저희 부모님이나
세대나 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신혼은 없는 데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늘어가는 재미가 결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라서 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없는 집 가장이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웬만큼은 갖춘 상황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면 저희 주택 문제라든지 청년 취업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체험하고 또 동감을 해보는데요. 또한 이제 실제로 요새는 결혼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 사회적인 의식이 느슨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만 해도 제 주변에서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저의 네. 나이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늦었다라고 하셨지만, 이젠 늦었다는 표현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게,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겠지만 나는 결혼을 그닥이 이제 와서 어떤 뭐 억울하게 또는 등 떠밀려서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해서 오히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독신주의자 이런 네.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또 선언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들 하시는 얘기가 뭐 요즘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더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네.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더 약간 선진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같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결혼이 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한편의 자아 실현? 그래서 보다 행복한 삶에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면 하는 것이 결혼을 해서 얻는 거와 결혼을 해서 포기하는 거를 비교해 볼 때, 네.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골드미스들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는 포기할 게 많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나는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포기해야 되는 거와 얻어야 되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네. 그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해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기쁨, 자녀가 성장했을 때 주는 기쁨은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데 그걸 혼자 살 때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근데 이제 네. 그게 가치로우신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시는 거고, 아직도 그거를 하는 것보다 나는 내 일이 더 좋고 나의 어떤 근사한 솔로로서의 어떤 그 미래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림이 좀 찌그러지는 거, 이런 거는 못 참는 거죠. 아주 근사한 그림이 되는 딱 상황이면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결혼이 이제는 정말 그냥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이고, 그 결혼의 가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결혼 형태, 결혼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게 저희가 이제 예상이 돼요. 네. 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남녀 성비를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그 남녀들 중에서 여성이 네. 많은가요? 남성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상황상 결혼은 여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은 상황이라 저도 여성들이 솔직히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결혼정보회사는 여성 초과 아니었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던데, 저희 데이터로는 거의 지금 한 52대 48 정도로 남성 회원들이 많고요. 네, 그렇군요. 가입도 보면은 신규로 가입하는 거는 더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회원수들은 남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결혼과 참 저의 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주로 행복한 결혼을 꿈꿔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이 사례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내 인생과 더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결혼하면서부터
내 자아 존재도 잃어버리겠고 또 어떤 양쪽 가족들의 사이에서의 내가 정말 이 어떤 무게중심을 잡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처해진 현실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평소에 생각하시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나서 나름 이렇게 부모에게 효자, 효녀였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직장들 가지면서 이렇게 잘 자라왔다가 남편을 만나서 또 정말 낯선 이런 시댁이라는 거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희는 또 일과 가정을 같이 가졌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네.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경험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나 보니까 그 당시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없었던 것보다는 낫더라라는 게 제가 살아온 철학이라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라고 이렇게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그렇죠. 해보는 해보는 게 게 당연하죠. 해보고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해봐서 후회를 하면서 얻는 게 훨씬 안 하고서 후회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없을 순 없어요. 네.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만 그거는 지나보면 그때 그랬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주지를 않더라도 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것에 이렇게 근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안 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부딪혀봐라. 네. 그리고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같이 뭐 만약에 실패했다,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옛날같이 무슨 인생 나고자 무슨 실패자로 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좋은 세상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참 도전에 두려워해요. 네. 그 많이 소극적이 됐죠.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란 친구가 결혼해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당연히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슬하같이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떠나간다는 거를 알아야죠.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 있을 수 없고 내가 그 부모 밑에서 나와서 나만의 가정을 가꾸고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통과 의례인데 그런 것들을 안 거치고 산다면 분명히 나이 들어도 후회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한 분과만 100년 해로하기에는 요새 평균 수명이 정말 너무나 길어진 것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은 그 긴 인생을 혼자서만 산다면 그 인생은 또 얼마나 지루하고 더 길어 보일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요새 결혼의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 상황은 어떨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져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혼을 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집을 장만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또는 적지 않은 금액의 혼수나 예단을 장만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부담스러워하시죠. 장벽이 네.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요새 실제 결혼 시장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제 결혼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를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네. 거의 지금 평균 금액이 2억 7천 정도.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남녀가 합쳐서 합쳤을 예, 때. 결혼 비용이. 근데 와. 그 중에 거의 이제 한 7, 80%는 주거비예요. 네. 집을 얻는데. 그래서 해마다 한 3, 4천만 원의 증가가 있는데 이거는 딱 도시 전체 평균 전셋값 상승분만큼 딱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여전히 집은 남자 몫으로 여전히 요새도 대부분은 그런가요? 그러는데 이제 이 비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들 이제 반반 하는 집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직도 결혼 비용은 남자가 한 65%, 여자가 한 35%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혼 네. 이제 집값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많다 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결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나오는 대안들이 뭐 흔히 말하는 소신 결혼이라든지 이제 뭐 나만의 어떤 뜻있는 결혼들 얘기하면서 네. 예전같이 예단이라든지 과도 혼수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도 줄이고. 하고 그리고 집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집들보다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생활 보금자리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결혼율을 올리려면 저는 정부가 그 무엇보다도 신혼부부들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제안 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만 되면 결혼하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평균이 2억 7천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서른 된 친구들한테 그 비용을 지운다는 게 불가능한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 결국 부모의 빚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대주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빚을 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독립이 못 되는 거죠.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뭐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대안들이 나와서 좀 네. 좋은 방법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사실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이 남녀분들의 인연을 맺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또 기억에 남는 일, 또 가슴 아픈 일, 때로는 그런 경우 참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 몇 가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재미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단기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결혼 결심을 하기까지 그 제일 짧았던 커플이 있어요. 얼마나? 한 달? 3일 만에. 3일이요? 예, 저희가 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월요일 날 두 분 다 결혼하시기로 하셨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 통보를 받으셨을 때 저희도 이거 놀랬죠.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러다가 생각하셨을 혹시 것 무슨 같아요. 일 나지 않을까 네. 했는데 너무 잘 지금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도 의외로 또 길게 사귀신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저희는 한 평균 1년이면 가부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결심을 하시는데 그래도 1년 정도가 이제 아주 교제 평균적인데 기간이시군요. 최장으로는 6년을 사귀시고 저희한테 소개를 받으셨는데도 네. 두 분이서 무려 6년을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결심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3일 대 6년이면 정말 그래서 정말 굉장한 많은 차이네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최고령 회원은 몇 살 정도 되실 거라고. 최고령 회원분. 네. 글쎄요, 최고령. 그 연세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 사람 음. 좀 소개해달라고 하신 분은 무려 83살 되신 분이 83살. 회원가입을 하셨었고요.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길게 사시는 근데 분이시네요. 뵙기에 정말 젊어 보여서 네. 그리고 정말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 활동을 오케이 했는데 네네. 아쉽게도 그분은 이렇게 여기서 성혼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성혼이 되신 분 중에 최고령으로는 76살. 76살에 예, 남성분이 여기 네. 오셔서 배피를 맞아서 결혼하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그런 사실 분들이 제가 어찌 보면 참 외람되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76. 어찌 보면 예전에는 환갑만 넘으셔도 또 뭐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사별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뭘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뾰족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하냐 그냥 살지 뭐 그러시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또 재혼을 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요즘 요즘 많이들 그렇지가 않군요.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평균 한 100세 정도는 요즘 가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른에 만나셔도 30년을 사시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늦지 않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나이가 드실수록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어떨 때는 저희 자식분들이 네. 부모님을 가입시키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녀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재미난 게 그 홀로 계신 어머니가 두 아들을 저희한테 회원가입시켜서 이제 한 분씩 결혼을 다 시켰어요. 네. 그리고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와서 본인의 어머니를
회원으로 딱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짝을 만났는데 네. 엄마만 짝이 없다. 저희 어머니도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열심히 회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소위 말해서 이제 미담 스토리인데요. 네. 갑자기 또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또 반대 상황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자녀분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시면 우리 안 부모님의 된다. 재산이 그렇죠. 새로 결혼하는 배우자에게 가고 또 그 배우자의 자녀들한테 갈 걸 두려워해서 백보양보해서 교제는 하시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녀의 반대로 예, 결혼을 그런 못 분들도. 하시고 망설이시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저는 또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결혼 전에 혼전 서약, 그러니까 혼인 계약이라는 거를 네네. 작성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굳이 호적까지 합쳐서 복잡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네. 의견을 딱 내시면서 그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모 반대로 헤어질 때 보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내 맘대로 해야지 했는데 오히려 나이 드셔서 오시면 네. 부모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식 반대예요. 맞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이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정말 가슴 아프게 자식 때문에 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네. 아주 합리적인 방안들로 요즘들은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죠. 불효이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중에서 일부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시는 것이 또 부모님의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결혼하시기 전에 네. 부모님의 몫과 자식의 그렇죠. 몫을 분리시켜 놓으시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또 재혼하시는 분과도 미리. 그런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시도록 이제 예.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자식도 또 부모도 또, 네. 또 새로 결혼하시는 분 모두에게 괜히 서로 저 사람이 내 재산을 보고 아니면 저놈이 내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나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 간에 어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 그런 의심이나 불화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말씀 들은 거 보면 정말 점점 더 앞으로 그런 케이스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사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냐, 뭐 너무 삭막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이 다 달라서 그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명문화한다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괜히 서로 이렇게 막 마음으로만 알아주거니 의심하고. 하다가 네. 문제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합리성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봐진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알아주겠거니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죠. 딱 터놓고 표현을. 하는 소통과 예. 대화. 그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가족 같아요. 간의 부모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소통인데 이 소통을 이신전심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역지사지 이신전심 이런 거는 안 통하고 네. 정확하게 대놓고 딱딱 얘기해서 짚을 건 짚고 내가 말하는 이 뜻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의상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참 같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다행입니다. 하는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네. 그 옆에 계신 남자분에게 제가 눈길이 꽂히는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으신 분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누구 아니야? 네. 라고 떠올리시는 분이 보시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정말 뭐 만인의 스타이신 우리 현빈 분인데요. 네. 이게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 있을 때 그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공익재단을 관리 운영하는 것 중에 그 유방암
암에 걸리신 여성분들을 도와주는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핑크리본 마라톤이라는 거를 아.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때부터 아무- 이미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10년 넘게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국 5개 도시를 돌면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그 장소에는 항상 아모레퍼시픽의 모델이 이렇게 홍보대사로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네. 이제 그 모델들을 섭외해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행사장에 이렇게 네. 세우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당시 저게 부산이에요. 그 네네. 부산인데 그때 현빈 군이 그 친구라는 드라마를 찍으러 부산에 와 있었고 그래서 이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기꺼이 참석을 해줬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굉장히 남성미 있게 막 이렇게 네. 우락부락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현빈이 무대에만 서도 그 앞에 마라톤 뛰시던 분이 보고 현빈이다 하고는 기절까지 하셨던 정도의 가뜩이나 심장에 무리가 당황했죠. 있으셨을 예, 텐데. 그럴 정도의 인기 있는 남자를 제가 옆에 꽉 차고 이렇게 단독 샷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투 반, 부러움 반의 눈길을 그렇죠. 보내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우리 현빈 군 결혼시킬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맞네요. 아직 현빈 배우자를 씨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짝이 좋은 없군요. 좋은 친구 있으면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맞다. 요새는 왜 결혼하고 나면 품절남, 품절녀 이렇게 예. 이름을 불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빈 씨가 품절남이 아니라는 것에 내심 안도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주장이지만 때가 되면 빨리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솔로일 때보다는 듀오일 때가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제때 빨리 좋은 짝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서 현빈 말씀하실 때가 목소리가 제일 좀 톤이 높으세요. 정말요? 참 숨길 수 본능적인 없는 것이라는. 본능인가요? 이러는. 네, 대표님 제가 그동안 참 많은 분들 저희 파워피플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처럼 이 새 봄에 어울리는 이 주제로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본 건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된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나쁘지 않구나,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이 멋진 계절 봄에 어울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박수경 대표님을 모셨고요. 정말 오늘 귀한 시간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듀오 하십시오. 듀오의 D는 다운, U는 업, O는 오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조금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업 시키시고 마음은 오픈하시면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